네.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예전 사진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활치과병원 대표원장을 맡고 있는 강영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주겠다? 안면 윤곽 수술은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지만 궁금하거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진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가감없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면 윤곽 수술은 대부분은 물소리가 나네요. 심미적인 수술이 맞고요. 거의 대부분은 이제 아주 이렇게 미용적인 수술은 맞는데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 심하거나 이제 무턱이 심해서 코골이가 많은 분들은 이제 턱 끝만 전진을 시켜줘도 그런 게 아주 개선이 많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저작근이 이제 비대해서 이제 사각턱이나 이제 교근을 같이 이제 줄여드리면 당연히 얼굴도 이렇게 갸름해지지만 이제 구강 저작 기능도 안정화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비고정 수술 방법이 예전에는 좀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 대부분은 고정으로 수술을 하는 추세이고요. 고정 수술법이 좋다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되고, 고정식 광대 수술 방법이 훨씬 더 안정성이 높고 환자분에 맞게 이제 뼈의 움직임을 저희가 조절을 할 수 있고 분류압이 되거나 아니면 광대뼈가 움직이는 것을 방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제 요즘의 추세는 이제 고정식으로 이제 광대 수술을 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형외과에 이상한 이제 단어 텀을 만들어서 광고를 하는 병원들이 좀 있잖아요. 새로운 기술은 아니고요. 마케팅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투명, 무고정, 이런 단어들은 그런 데 현혹되지 않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있습니다. 성형외과도 있고, 치과도 있고, 그런 수술을 보면, 저분은 정말로 살을 뺏고 싶다, 이럴 정도로 환자분들이 좀 불쌍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좀 있고, 대부분 이제 좀 많이 이제 좀 잘못해서 오는 병원은 이런데 선생님들이 이제 좀 가끔씩 이제 수술을 좀 망쳐서 환자들이 이제 또 재수술 받는 경우도 있고, 환자분들도 이제 병원 선택 그리고 이제 의사를 잘 만나는 것도 하나의 이제 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있나요? 재수술 방지. 당연히 수술을 잘해야 되겠죠. 예. 첫 수술에서 잘해야 되고, 얼굴뼈를 건드린 수술은 재수술을 하면 할수록 안 좋아지고, 윤곽 수술이나 양악 수술은 한 번만에 끝내야 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내 몸같이, 그리고 내 가족이라면 나는 이렇게 수술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원칙으로 수술을 하는 게 저의 주된 원칙입니다. 네. 수술 실력이요. 100점 만점에 120점? 광대 이제 재수술 사례인데, 이제 광대뼈 수술은 잘된 케이스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수술을 제대로 하기가 힘들어요. 뼈가 벌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수술했는데 더 광대뼈가 더 튀어나오는 경우도 가끔씩 있고요. 저런 경우에는 광대뼈를 이제 재고정을 해주고 다시 이제 회전을 시켜주고, 중간에 이제 뼈가 없는 부분은 고리식재를 다시 이제 덧대서 뼈를 만들어주고, 광대는 이제 재수술 케이스가 아주 힘든 케이스이기 때문에 광대뼈든 어떤 안면 윤곽 수술인 한 번에 제대로 수술을 받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V라인 수술을 하고 했는데 이제 무턱과 돌출입도 있고 라인이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광대뼈 수술을 같이 하면서 턱끝도 전진을 하고 이제 윤곽을 다듬어 줬던 케이스고, 재수술만 해도 이제 많이 이제 인상이 좋아지셨어요. 네.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다른 일 하다가 계속 마취 시간만 길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윤곽 수술은 V당 이렇게 사각턱 30분, 턱끝 30분, 광대 40분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윤곽 3종을 다 같이 했을 때 1시간 반이면 충분히 수술이 끝나는 수술이고요. 광대나 턱끝 부분만 한 경우에는 이제 피통을 안 하지만, 사각턱을 하거나 이제 피질골을 다듬으면 여기에 이제 피가 고여서 나중에 기도를 압박할 수도 있고 붓기가 좀 많이 부을 수 있기 때문에 피통을 하는 게 좋고요. 한다고 해서 피통 값이 얼마 드는 것도 아니고, 보통은 이제 피통을 하고 다음날 빼드리면 환자분도 안전하고 붓기도 훨씬 덜 붓고, 그래서 피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어디에 들어가요? 이렇게 입안으로 이렇게 빼는 거라서 바깥에 흉터가 남지는 않아요. 이제 안면 윤곽 수술이나 아니면 얼굴뼈 수술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은 전신 마취를 하고요. 수술하는 자리에 국소 마취도 해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전신 마취제 자체가 100% 줄여주지 않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해서 재우고
그리고 나서 입안에 이제 국소 마취를 해서 통증을 없애준 다음에 수술을 해야지 전신 마취할 때도 아픔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국소 마취와 전신 마취를 같이 해서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턱끝 정도나 뭐 광대뼈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사각턱 같은 경우에는 예기치 않은 출혈이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전신 마취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고 응급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신 마취해서 이제 에어웨이를 확보한 다음에 수술을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면 마취 방법보다는 전신 마취가 훨씬 더 환자분들을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마취하기 전에 네. 주량은 왜 먹어요? 주량은 이제 나중에 수술을 끝나고 한 잔 같이 할게요. 그건 아니고요. 농담이고 주량이나 흡연 여부나 그 전에 이제 약을 드시는 것도 있고 수면제를 복용하는 것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마취약에 대해서 민감도를 이제 어느 정도는 평가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윤곽 수술, 이제 얼굴뼈를 건드리는 수술 자체는 이제 이 비가역적인 수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 뼈를 잘라내기 때문에 사각턱을 막 정말로 막 개턱처럼 잘라달라고 하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후회할 수가 있는 거죠.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게 맞는지 마케팅에 현혹되지 말고 이제 좋은 의사를 만나시는 게 하나의 인생의 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